신장은 70%가 망가질 때까지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신호 중 3개 이상 해당되신다면 지금 당장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환자분들을 뵙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신장이 이미 절반 이상 망가진 상태로 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아무 증상도 없었어요. 그냥 요즘 좀 피곤하고 붓는 것 같아서 왔을 뿐인데 설마 신장이 이렇게 나쁠 줄은 몰랐어요. 얼마 전에도 67세 되신 한 어르신이 제 앞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은 최근 몇 달 동안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부어서 눈도 제대로 못 뜨시고 저녁이 되면 다리가 무거운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톱을 보니 색깔이 이상하게 변해 있더래요. 손톱 아래쪽은 하얗고 위쪽은 갈색으로 변했는데 그냥 손톱 무좀인가 싶어서 약국 연고만 바르셨대요. 그러다가 소변을 볼 때 거품이 이상하게 많이 나는 게 신경 쓰여서 병원에 오셨는데 검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이미 신장 기능이 정상의 40%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거든요. 신장이라는 장기는 정말 무서운 녀석입니다. 왜 무섭냐고요? 신장은 전체 기능의 70%가 망가질 때까지 별다른 증상을 보내지 않습니다. 마치 참을성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처럼 끝까지 버티다가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싶을 때 비로소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신장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릅니다. 더 걱정스러운 건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장은 30대부터 매년 조금씩 기능이 감소합니다. 50대가 되면 20대 때와 비교해서 이미 20에서 30% 정도 기능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고혈압이나 당뇨, 잘못된 생활 습관까지 더해지면 신장은 더 빠른 속도로 망가집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를 본인이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신장은 비록 침묵하지만 우리 몸은 신호를 보냅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신호들 말입니다. 손톱을 보면 알 수 있고, 피부를 보면 알 수 있고, 다리를 보면 알 수 있고, 소변을 보면 알 수 있고, 얼굴 안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신호만 제대로 알아도 신장이 위험 수위에 도달하기 전에 미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장을 지킬 수 있는 생존 수칙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짚어드릴 5가지 신호를 들으시면서 본인한테 해당하는 게 몇 개나 되는지 세어보십시오. 만약 3개 이상 해당된다면 이건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신장이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신호들은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신장은 한 번 망가지면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 체크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 하나하나가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손톱을 한번 보십시오. 손가락 하나하나 천천히 확인하세요. 혹시 손톱 색깔이 이상하게 변해 있지는 않습니까? 손톱 아래쪽 절반은 하얗고 위쪽 절반은 붉거나 갈색으로 변해 있다면 이건 절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신장이 지금 이 순간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67세 어르신도 바로 이 손톱 변화를 발견하셨습니다. 처음엔 손톱 무좀인 줄 알고 약국에서 연고만 사서 바르셨다고 했죠. 그런데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이건 무좀이 아니라 신장에서 보내는 경고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린제이 손톱이라고 부르는데 신부전 환자의 20에서 40%에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신호라고요. 그 순간 어르신 표정이 굳어지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몇 달 전부터 이 손톱을 보면서도 그냥 넘긴 게 잘못이었네요. 왜 신장이 나빠지면 손톱 색깔이 변할까요?
우리 신장은 피를 걸러서 노폐물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필터가 망가지면 몸속에 요독이라는 독성 물질이 쌓입니다. 이 요독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그 결과가 손톱에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손톱 아래쪽은 피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하얗게 변하고 위쪽은 독소가 쌓여서 붉거나 갈색으로 변합니다. 마치 더러운 물이 흐르는 강의 색깔이 변하는 것처럼 우리 몸속 혈액의 상태가 손톱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신호를 볼까요? 요즘 들어 온몸이 가렵습니까? 특히 등이나 팔, 다리가 긁어도 시원하지 않고 보습제를 아무리 발라도 소용이 없습니까? 그리고 긁고 나면 하얀 자국이 남습니까? 이것도 신장에서 보내는 또 다른 신호입니다. 이 가려움증은 보통 피부가 건조해서 생기는 가려움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신장이 나빠지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야 할 인이라는 성분과 요독 물질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물질들이 피부 아래에 쌓이면서 신경 말단을 자극합니다. 이게 바로 요독성 가려움증입니다. 아무리 보습제를 발라도 소용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문제가 피부 표면에 있는 게 아니라 피부 안쪽 혈액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집안에 가스가 새는데 창문만 열어서는 해결이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근본 원인인 가스 밸브를 잠가야 하듯이 신장 기능을 회복시켜야 이 가려움이 사라집니다. 아까 그 어르신도 최근 몇 달 동안 등과 팔이 너무 가려워서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대요. 처음엔 나이 들어서 피부가 건조해진 줄 알고 비싼 보습제만 계속 바르셨답니다. 하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죠. 제가 검사 결과를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그 가려움은 피부 문제가 아니라 신장 문제였습니다. 혈액 검사를 보니 인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높게 나왔거든요. 그제야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그래서 아무리 긁어도 시원하지 않았구나 하고 깨달으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신호입니다. 저녁이 되면 다리가 무겁고 붓습니까? 양말을 벗었을 때 양말 자국이 깊게 패여서 한참 동안 안 사라집니까? 정강이를 손가락으로 꾹 눌렀을 때 피부가 즉시 올라오지 않고 움푹 들어간 자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이걸 의학용어로 함유부종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신장이 보내는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우리 신장은 수분과 전해질이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하루 종일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의 양을 조절해서 필요한 만큼만 몸에 남기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 조절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물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몸속에 계속 쌓이는 겁니다. 특히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하체, 그 중에서도 발과 다리 쪽에 물이 고입니다. 마치 배수구가 막힌 욕실 바닥에 물이 고이는 것처럼 우리 몸의 배수 시스템인 신장이 막히면 물이 다리에 고이는 겁니다. 아까 그 어르신도 최근 몇 달 동안 저녁만 되면 다리가 퉁퉁 붓고 무거워서 걷기가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양말을 벗으면 양말 자국이 깊게 파여서 1시간이 지나도 안 없어지더래요. 처음엔 오래 서 있어서 그런 줄 알았답니다. 하지만 제가 검사 결과를 보고 설명드렸죠. 어르신, 이건 단순히 오래 서 있어서 생긴 부종이 아닙니다. 신장이 수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서 생긴 부종입니다. 소변량도 예전보다 줄어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몸속에 물이 계속 쌓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3가지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손톱 색깔 변화, 끝없는 가려움증, 양말 자국이 안 지워지는 부종. 이 중에서 혹시 해당되는 게 있으십니까? 만약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병원에 가서 신장기능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이런 증상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4번째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신 후에 변기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셨습니까? 혹시 소변에 거품이 생기지는 않았습니까? 그냥 금방 사라지는 거품이 아니라 마치 맥주 거품처럼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서 물을 내려도 병이 가장자리에 오래 남아있는 거품 말입니다. 만약 이런 거품이 매일 아침 보인다면
지금 당장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이건 여러분의 신장 필터에 구멍이 뚫렸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 67세 어르신도 최근 몇 달 동안 이 거품료 증상이 있었답니다. 처음엔 소변에 거품이 좀 생길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거품이 계속 생기고 심지어 물을 내려도 병이 벽에 끈적하게 붙어있는 거품이 한참 동안 안 사라지더래요. 그제야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오신 건데 소변 검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소변에서 단백질이 다량 검출됐거든요. 우리 신장에는 사구체라는 아주 정교한 필터가 있습니다. 이 필터는 피 속의 노폐물은 걸러내면서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은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마치 체에 밀가루만 걸러내고 쌀알은 남기는 것처럼 정밀하게 작동합니다. 그런데 신장이 손상되면 이 필터에 구멍이 뚫립니다. 그러면 몸에 있어야 할 단백질, 특히 알부민이라는 귀중한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갑니다. 이 단백질이 소변에 섞이면 마치 계란 흰자를 저을 때처럼 거품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소변에 끈적한 거품이 오래 남아있다면 이건 신장 필터가 이미 망가졌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5번째, 마지막 신호입니다. 요즘 들어 거울을 봤을 때 안색이 이상하게 칙칙하고 흑빛으로 변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리고 눈 밑 결막이나 입술이 평소보다 하얗게 질려 보이지는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인다는 말을 자주 하지는 않습니까? 이것도 신장에서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입니다. 신장은 단순히 소변을 만드는 장기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적혈구를 만들도록 지시하는 호르몬을 생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호르몬의 이름은 에리스로포이에틴, 줄여서 EPO라고 부릅니다. 이 호르몬이 골수에 가서 야 적혈구 좀 많이 만들어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신장이 망가지면 이 EPO 호르몬을 제대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면 적혈구가 부족해지고 결국 빈혈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신성빈혈입니다. 빈혈이 생기면 혈액 속 산소가 부족해서 얼굴색이 창백해지고 흑빛으로 변합니다. 마치 꽃이 물을 받지 못해서 시들듯이 우리 피부도 산소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생기를 잃는 겁니다. 아까 그 어르신도 최근 들어 얼굴색이 너무 안 좋아 보여서 주변에서 많이 걱정했다고 하셨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안색이 칙칙하고 눈밑이 하얗게 질려 있더래요.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런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신장에서 만드는 조혈 호르몬이 부족해서 생긴 빈혈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다리가 붓는다고 해서 전부 신장 문제는 아닙니다. 심장이 나빠도 다리가 붓고 간이 나빠도 다리가 붓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분할까요? 신장성 부종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과 눈가가 먼저 붓고 저녁이 되면 다리가 붓습니다. 반면 신장성 부종은 주로 종아리와 발목만 붓고 누워있을 때 숨이 가빠집니다. 간성 부종은 다리보다 배에 물이 차는 복수가 먼저 생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증상을 잘 관찰하고 의사에게 정확히 설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커피를 많이 드시는 분들, 특히 하루에 2잔 이상 드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최근 이탈리아 연구에 따르면 카페인을 분해하는 유전자 능력이 느린 사람이 하루 300mg 이상, 그러니까 커피로 치면 약 2잔 이상을 마시면 신장 손상 위험이 2.7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카페인이 신장 혈류량을 급격히 줄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호스로 물을 뿌리는데 중간에 호스를 꺾으면 물이 약하게 나오는 것처럼 카페인이 신장으로 가는 혈관을 조이면 신장이 제대로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 커피 대신 녹차를 권해드립니다. 녹차는 카페인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 테아닌이라는 성분이 카페인의 부작용을 상쇄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5가지 신호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손톱 색깔 변화, 가려움증, 양말 자국 부종, 거품료, 흑빛 안색 이 중에서 여러분은 몇 가지나 해당되십니까? 하나도 없다면 다행입니다. 한두 가지 정도라면 주의 깊게 관찰하시고 병원에 가서 간단한 검사라도 받아보십시오. 그런데 만약 3개 이상 해당된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신호입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당장 내과에 가서 신장기능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더 유익한 건강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신호를 알려드렸는데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종이와 펜을 꺼내서 적으셔도 좋고 핸드폰 화면을 캡처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시고 나서 변기를 유심히 보십시오. 거품이 생겼는지, 그 거품이 금방 사라지는지 아니면 끈적하게 남아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거울 앞에 서서 본인의 얼굴을 보십시오. 눈가가 붓지는 않았는지 안색이 평소와 다르게 칙칙하지는 않은지 체크하세요. 이 2가지만 매일 아침 30초만 투자하면 신장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체중계에 올라가 보세요. 하루 이틀 사이에 체중이 1kg 이상 갑자기 늘었다면 이건 살이 찐 게 아니라 몸에 물이 차는 부종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점심때는 물 섭취를 신경 쓰셔야 합니다.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컵으로 치면 7에서 8잔 정도를 나눠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만약 이미 다리에 부종이 있거나 소변량이 줄었다면 물을 무조건 많이 마시는 게 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분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이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서 본인에게 맞는 수분량을 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후에 커피 대신 녹차를 드십시오. 녹차는 카페인이 커피의 절반 수준이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신장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본인의 다리를 체크하세요. 양말을 신고 계셨다면 양말을 벗어보십시오. 양말 자국이 깊게 파였는지, 그 자국이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정강이를 손가락으로 꾹 눌러보세요. 피부가 즉시 올라오지 않고 움푹 들어간 자리가 남아있다면 이건 수분이 과도하게 쌓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저녁 식사 때는 짠 음식을 피하세요. 라면, 찌개, 김치, 젓갈 같은 음식은 나트륨이 많아서 몸에 물을 더 가두게 만듭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소금이 독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 몇 가지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손톱 색깔이 이상하거나 피부가 가려운데 정형외과나 피부과에 가야 하나요? 아니면 내과에 가야 하나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답은 내과입니다. 특히 신장내과가 있는 병원이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손톱과 피부 증상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일 뿐이고 진짜 원인은 신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피부과에 가서 연고만 받아 바르면 증상이 잠시 나아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근본 원인인 신장 문제는 계속 악화됩니다. 그러니 내과에 가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받으시고 신장 기능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리에 부종이 있는데 물을 많이 마셔야 하나요? 아니면 적게 마셔야 하나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정답은 본인의 신장 상태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만약 신장 기능이 정상이고 단순히 오래 서 있어서 다리가 부은 거라면 물을 충분히 마셔서 혈액순환을 돕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이미 많이 떨어진 상태라면 물을 많이 마시면 오히려 부종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장이 그 물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의사가 권하는 수분 섭취량을 지키셔야 합니다. 절대 인터넷에 떠도는 하루 8잔 마셔라 같은 일반적인 조언을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가 나왔는데 당장 투석을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단백뇨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투석을 하는 건 아닙니다. 단백뇨는 신장 손상의 초기 신호일 수도 있고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단백뇨의 정도와 신장 기능 수치를 함께 봐야 한다는 겁니다.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 사구체 역화율을 확인하고 추가로 시스타틴시 검사나 미세알부민뇨 검사를 받으면 더
더 정확하게 신장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초기 단계에서 발견했다면 식습관 개선, 혈압 조절, 혈당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투석은 정말 마지막 단계에서 하는 치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67세 어르신도 처음 검사 결과를 듣고 너무 놀라셨습니다. 그분이 제게 물으셨어요. 선생님, 저 이제 투석 받아야 하나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발견했으니 다행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식단을 조절하고 혈압약 잘 드시고 정기적으로 검사 받으시면 투석까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어르신이 안도의 한숨을 쉬시며 그럼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5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발견하셨다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지금 당장 행동하십시오. 병원에 가서 검사받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루틴을 실천하십시오. 신장은 한 번 망가지면 다시 돌아오지 않지만 지금 발견하면 진행을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실 분들은 댓글에 실천 2글자 남겨주세요. 그리고 댓글창에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주시면 더 큰 힘이 됩니다. 함께 건강을 지켜나갑시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신장은 70%가 망가질 때까지 증상이 없지만 우리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손톱 색깔 변화, 끝없는 가려움증, 양말 자국이 안 지워지는 부종, 끈적한 거품요, 흑빛 안색이 5가지 신호 중 3개 이상 해당된다면 지체 말고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둘째, 신장을 지키는 일상 루틴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매일 아침 소변 상태와 얼굴 부기를 확인하고 수분 섭취를 신경 쓰고 저녁에 다리 부종을 체크하십시오. 커피 대신 녹차를 드시고 짠 음식을 피하십시오. 셋째, 조기 발견이 생명입니다. 시스타틴C 검사나 미세알부밀료 검사를 받으면 초기 단계에서도 신장 손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장은 한 번 망가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투석을 시작하면 평생 주 3회씩 병원에 가서 4시간씩 기계에 의지해야 합니다. 신장 이식을 받으려 해도 기증자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바로 예방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신호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꼭 병원에 가서 검사 받으십시오. 검사는 간단합니다. 혈액 검사 1번, 소변 검사 1번이면 됩니다. 이 간단한 검사 하나가 여러분의 신장을 지킬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의 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증상이 심해져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조금만 일찍 알아차리셨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디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본인의 신장 건강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계신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신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80리터의 피를 걸러내면서 여러분의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장이 아프다고 소리칠 때까지 무관심합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신장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도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매일 아침 소변 상태를 확인하고 손톱과 피부를 관찰하고 저녁에 다리 부종을 체크하십시오. 그리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 받으십시오. 신장은 한 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지만 지금 알아차리면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